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미리 보고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내용을 이라는 주제로 이혜웅 소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에 발표 예정이었습니다. 교육부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17일에 그런데요. 17일에 국회 교육위원회에 먼저 보고가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보니까요. 외고와 국제고의 통합, 그리고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 선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특목 자사고 존치를 확정 지으면서 세부적인 체제나 운영 방안에는 변화를 주겠다, 이런 입장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외고와 국제고는 사실상 통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외고도 국제고등학교처럼 국제정치, 국제경제, 지역이해 같은 국제계열 전문 교과 개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한 현재 72시간으로 의무화된 외국어 전문 교과 필수 이수단위도 축소하는 등 자율성을 부여할 계획이고요. 개편이 된다면 학교 명칭은 외고, 국제고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가 이 전국 자사고 지역인재 의무 선발인데요.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역 명문고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해당 방안이 확정이 되면 10개의 전국 단위 자사고는 내년부터 모집 정원의 일정 비율 지역인재 전형으로 신설을 해야 합니다.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 기사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전국 자사고 수도권 쏠림 현상 주장, 이 주장이 자기적인 통계 활용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 기사에서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계가 바로 2022학년 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 이 3개 학교의 신입생 860명 중에 79.3%가 서울, 경기 출신이었다. 이런 자료를 또 사법세 같은 그 단체와 같이 낸 적이 또 있었죠. 그리고 이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 실행될 경우에 오히려 수도권 학생이 역차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의 서울 하나고, 경기 외대부고 이렇게 학교가 2개뿐인데다가 하나고는 일반 전형 지원 자격이 서울 거주자 이렇게 한정이 돼 있고, 강남 3구 출신은 정원의 20%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기 지역은 외대부고 1개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생 선발권 침해는 민간 교육 투자 의지 감소에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또 재정이 또 투입이 된 그런 또 사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학생 선발권 침해가 아니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네요. 근데 뭐 일단 여기 전국 자사고부터 보면 실제로 이미 지역 인재가 많아요. 저 외대부고도 용인 학생들 뽑아주는 그렇죠. 거 있고, 사실은 저기 하나고는 저는 전국 자사고에서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반 전형은 서울 애들밖에 못 뽑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배자 전형에서 전국에서 뽑는 건데, 그냥 사실 서울 광역 자사고라고 해도 돼. 굳이 저걸 전국 단위. 빼면 되고. 그다음에 민사고만 문제죠. 상산고도 지역 인재가 있고 이미 있고요. 민사고만 원래 있었던 걸 없앴어. 뭐 하여튼 강원도 인구가 너무 적으니까 민사고의 그 교육과정 자체를 따라오는 게 강원도 친구들이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사고를 제외하고는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사실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뭐 이미 잡아놓은 3.1절에 잡아놓은 물고기가 있는데 마치 오늘 잡은 것처럼 자기네들이 교육개혁 한다고 지금 슬쩍 낑겨서 발표하는 거지. 이거는 솔직히 이미 지금도 한 45% 정도가 지역에서 뽑아요. 그리고 뭐 광양제철고나 포항제철고는 임직원 자녀로 50% 그렇죠. 뽑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걱정 안 하셔도 이건 이미 되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정말 쓸데없는 얘기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게 오히려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냐면 외고는 솔직히 외고를 때려잡은 게 이주호 장관이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외고가 사교육의 온상이라고 네. 그래가지고 외고를 학대하고 이과를 못 뽑게 하고 정원도 250명으로 줄이고, 이거 다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됐던 거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했는지 좀 봐주겠다. 그래서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통합이 아니고 사실은 국제고는 원래 하던 대로 할 거고 외고에서 원래 저거를 마지막에 제안해 놓을 때 문과만 해야 되고 외국어를 50% 해야 되고 이 딱 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 할 게 없잖아. 근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통합이 아니고 이제 정확하게 워딩으로 표현하면 외고도 국제고처럼 할 수 있다. 뭐 그렇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는 근데 요즘 뭐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성북 미탐 원장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야, 니네 이제 이거 외고도 살아나고 그러면 대박 나겠구나. 그랬더니 뭐 뚱한 표정. 왜요? 뭐 애들이 문과를 안 가는데 아, 바꿔봐야 뭔 소용이 있을까? 애초에 문과 자체에 지향이 없으니. 그러니까 사실은 외고나 국제고의 문제는 저는 사실은 뭐 선발을 어떻게 하냐 이 문제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상위권 학생들의 이과 쏠림 현상을 과연 저게 막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측면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문과 학생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근데 그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둘 다 뭔가 외국, 뭔가 글로벌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외고랑 국제고랑 그렇게 크게 차이가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원래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국제고는. 원래는 인터내셔널 스쿨은 국내 애들은 못 들어가게 돼. 그렇죠. 그거를 막 우겨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면 국내 애들밖에 없어. 그래서 이름만 국제고야. 말도 안 되는 고교 다양화의 굉장히 파행적인 모양새로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사실 저기 이제 국제 도시, 자유 도시 이런 데는 괜찮아. 송도나 뭐 그쵸. 제주 같이 그 제주에 있는 국제학교 인터내셔널 스쿨은 외국에도 있고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동네마다 생기면서 이제 사실상 국제고의 성격보다는 그냥 입시에 좋은 학교 뭐 이렇게 된 거고 실제로 외국에 진학하는 경우도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둘 다 사실은 문과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가운데 문과의 특색을 좀 잘 살리는 학교로 육성하는 거 그런 측면에서 뭐 나쁘진 않다. 이 균형을 좀 맞추는 측면에선 다양성의 차원에서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뭐 요까지는 큰 적인데 뭐 제가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게 최근 하도 요즘에 이제 교육이 급변해서 정부가 다른 일은 안 하고 교육만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주요 뉴스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하여튼 1월에 쏟아진 거 보면 요것도 하나 주목해볼 만한 거예요. 언론재단에서 전국의 초중고 1,100곳의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게 여기 뭐냐면 원래 학교 교육을 할 때 논란이 아직까지 100% 해결이 안 됐거든요. 뭐냐면 교원 단체들은 교사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고교 학점제 뭐 그다음 뭐 이런 걸 하려면 네. 언론을 가르칠 교사가 없잖아. 그렇다고 사회 선생님 미디어 매체 같은 그런 교육. 그러면 이제 이걸 외부에서 이제 전문적인 강사를 데려다가 수업을 하는 대학처럼 겸임 교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 약간 갈등이 있었죠. 이제 그거가 미디어 차원에서 되는 거고 그럼 이제 AI 교육이 되면 또 어디 뭐서 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게 이미 물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초중고 전체라고 했는데 이제 뭐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저게 암암리에 되고 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환영을 받을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한 선생님한테 맨날. 그렇죠. 우리나라 교대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것도 연관이 돼 있죠. 강원도 반도체 교육과 인력 양성의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6개 대학에 융합학과를 신설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들도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이주호 장관이 신년 초에 얘기했던 그 지자체에 대학의 증설 내지는 이런 권리를 다 넘겨주겠다고 그다음에 현 정부도 뭐 2025년이 되면 대학의
어떤 통제도 안 하겠다고 막 지금 가고 있는 측면에서 이미 대학 이제 지자체와 대학들은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도가 IB를 전면하겠다 그랬는데 이제 IB 관련된 소식이 하나 떴더라고요. 이게 이제 브랭섬홀 아시아라고 제주도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국제학교예요. 저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는데 모든 과정을 IB로 진행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2022년에 DP, 저희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거든요. IB DP.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IB 평균이 36점으로 세계 최고 수준. 이게 만점이 42점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36점이 평균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을 했고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만점이 640명 나왔는데 2명이 저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이제 나름 IB 교육에서 이제 자리 잡아가는 측면인데 아직 우리나라 대입에서 IB가 잘 안 쓰여.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얼마나 이제 접목하냐, 요게 관건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제학교니까 주로 문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경기도 나왔을 때도 이과 애들에 대한 대책이 좀 소홀한 거 아니에요?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이 교육 전문 대학원 이게 또 주요 공약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 이 장관님이. 근데 이게 찬반 대립이 이제 막 격렬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찬성 측 입장에서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초등교원이 이게 교육 실습은 딱 4학점밖에 못하고 실전에 투입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전체 학점 중에 81학점 정도가 교육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과목을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거 다 배우고 애들 다루는 실습까지 하고 해서 가야 되는데 4년간 배우는 게 저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실전을 하고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대는 주로 예비 교사들이 하죠. 현재 교대에 다니는 이게 날벼락이잖아. 그렇죠. 자기는 4년제인 줄 알고 왔는데 6년제래. 의대도 갑자기? 아니고. 그러니까 비용하고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바람직하긴 하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중간기 말 8번 보면 졸업이었는데 근데 저거 이제 대학원 들어가면은 평가가 IBC처럼 될 거 아니야. 맨날 토론하고 그렇죠. 감시의 눈으로 너는 애들하고 잘했는데. 소통이 안 되네. 탈락. 뭐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반대 입장이야. 이걸 어떻게 조율하냐가 문제인데 교육부는 현재 추진 계획으로는 4월까지 2개 시범 학교를 운영한 다음에 내년에 정식으로 도입하겠다라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올해도 교대 경쟁률이 거의 미달 수준이거든요. 1.8 막 이런 상태니까 과연 이제 그 교대생들이 이거 과연 뭐 투쟁으로 버텨낼 수 있을지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적 여론은 뭐 저래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라는 것도 있어. 네.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좀 고민이 되고 조국에 이제 문제가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그 지금 현재 4학년인 친구는 졸업할 거 아니야. 2년 후 시행이 되면 지금 2학년들이 4학년이 되면 2년간 교대생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적체 현상으로 난리거든. 그러니까 초등학교 원래 그 교대가 인기가 있었던 건 취업률이 100%거든. 그렇죠. 근데 바로. 지금은 60%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2년을 안 뽑으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지. 이제 그런 것도 걸려 있어서 참 슬기롭게 좀 풀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IB 도입 얘기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AI 교육이니 디지털 교육이니 이런 게 되면 솔직히 임용고시라는 말도 안 되는 필기시험 봐가지고 교사를 선발하는 시스템은 어쨌든 개선은 필요하다. 그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쨌든 당사자들의 당혹스러움도 해결을 하고 미래적 교육 가치 그리고 여기 또 뭐가 결부돼 있냐면 대입하고 결부돼 있어요. 기껏해서 저렇게 해서 하고 초등학교 때 이런 걸 했는데 수능 봐서 간대. 그럼 중고등학교 가서 다시 뭐 해야 되냐면 이거 해야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한 방에 풀릴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더 근본적인 건 대학의 서열화 이런 게 깨져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뭐 교육 개혁 중에 보면은 지자체하고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자 이게 연결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수도권 선호도나 그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현상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아까 강원도에서 반도체 인재를 양성을 했어. 어디 갈 건데? 서울로 와야 돼. 다시 서울로 빠져나가게 돼버리니까. 그다음에 어떤 이제 비판도 저기 있더라고요. 뭐냐면 반도체 학과를 증설하라고 해놓고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뭘 했냐 하면 다 서울하고 수도권에만 늘렸어요. 그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얘를 좀 슬기롭게 해결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뭐 삼성, LG 뭐 이런 본사를 아예 지방으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서울대, 연대, 고대를 아예 지방으로 보내든가. 우리가 농담처럼 이거는 진짜 저기 농담이에요. 우리가 막 가끔 술 먹다 보면 얘기합니다. 야, 수도권 과밀 문제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좋은 학교랑 좋은 회사들을 지금 저희 정부들 지방 이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서울에 있는 6개 대학, 서연고, 서성한 6개 대학을 저 새만금 넓은 땅에 완전히 초호화 대학 건물을 만든 다음에 리조트급으로 거기를 다 대학 도시로 만들어서 지역 경제도 살리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거기에 연구단지든 다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럼 주변에 기업들도 생기고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다. 근데 뭐 제가 보기에 한국에서 될 리가 없죠. 농담이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뭐 슬기로운 이게 어쨌거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여가 됐든 야가 됐든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이제 이 고민은 확실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교육이 이렇게 가다간 이제 미래는 없다. 애들도 없어지고 맞아요. 이 글로벌화된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한 가지 산업만으로 평생 먹고 사는 거 반도체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건 다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이걸 뭐 저는 뭐 진짜 머리를 맞대고 그 이익 집단들의 의견만 수렴하지 말고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판단한 이제 그런 시기는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앞으로 10년간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보고와 더불어서 금주의 중요 뉴스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용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